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문학편으로 현민 유진호의 창랑정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랑정기는 낭만주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유진호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다녀왔던 창랑정의 추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진호 단편집에는 창랑정기, 김강서와 T교수, 가을 등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랑정기에는 나와 김정호, 김정근 등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나는 창랑정기의 화자로 유년 시절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대원군 시대에 선전관으로 이조 판소의 벼슬을 지낸 보수적 인물이 서강대신입니다. 김정근은 김종호의 증손자로 한문책만 읽어오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태허의 물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창랑정기의 구성은 도입, 발단, 전개, 의기, 결말의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단계는 내가 창랑정에서 있었던 어릴 적 추억을 잊지 못하는 향수의 안타까운 심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발단 단계는 창랑정의 내력과 화자인 내가 그곳에 가게 된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개 단계는 창랑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그곳에서 만난 을순이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의기 단계는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찾아간 창랑정의 변화된 모습과 몰락한 집안의 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말 단계는 내가 기대했던 창랑정에 대한 실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랑정의 추억이 담긴 소설로 이번 회에서는 그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 방송에서는 소설의 원문을 7단락으로 나누어 1회부터 7회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정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정기의 줄거리. 나는 남들과 같이 그리워할 아름다운 고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나에게도 내 마음이 고달플 때 그 마음을 가져갈 고향의 기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6살 때부터 14살 되던 해까지 살았던 개동집의 기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해 전의 일로 7살이나 찰해야 8살 먹었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갔던 창랑정의 기억이 그것이다. 서울 서강에 있는 창랑정은 지금의 당인리 부근 강가 숲속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창랑정이란 대원군 집정 시대에 선전관으로 이조판서 벼슬을 지내던 나의 3종 정여부 되는 서강대신 김종호가 살던 정자 이름이다. 창랑정은 지은 지 몇백 년이나 됐는지 행각기둥이 이리저리 기울고 쓰러진 아주 퇴락한 옛집이었다. 서강대신은 아들도 손자도 일찍 여의고 대를 물릴 20살이 들락말락한 김종근이라는 증손을 귀한 자손으로 애지중지해 거느리고 있었다. 안때문을 들어서자 내일이 노할머니 생신이어서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대청과 부엌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 나는 창랑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12살 먹어 보이는 을순이라는 소녀와 동산 위에 올라가 놀았다. 그
그 후 나는 창랑정에 며칠 더 있는 동안 을순이와 아주 친해져서 틈만 있으면 같이 뒷동산에 올라가 매를 캐며 놀았다. 나는 을순이와 매를 캐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힌 큰 칼을 발견했다. 내 키보다도 더 길고 내 힘으로는 쳐들기도 무거운 큰 칼은 칼집은 썩었으나 찬란한 장식은 그대로였다. 그날 밤 서강대신이 칼을 앞에 놓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감개무량해 하던 그 얼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경 부인이 돌아가고 그 후 서강대신마저 돌아가고 그 며느님 종근의 할머니도 또 돌아가셨다. 사람만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서강대신의 집안은 나날이 변하는 세상 풍파에 밀려 불과 몇 해 동안에 여지없이 망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창랑정의 몰락을 재촉한 것은 나의 형벌되는 종근 형이 어른들이 돌아가시자 배란간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신문화에 뛰어들게 되면서다. 거의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 서강대신의 제삿날 다시 창랑정을 찾아간 나는 너무나 심한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득식을 하던 옛날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고 집은 무너지는 대로 마당의 잡초는 나는 대로 변해 있었다. 거기다가 그 큰 집에 그날 모인 사람들이라고는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을순이와 매를 캐고 칼을 파냈던 동산은 볼만한 나무 한 주 없이 변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창랑정을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올봄 들어서며 웬일인지 연속해서 3번이나 창랑정 꿈을 꾸었다. 3번째 꿈을 꾸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 나는 어젯밤 꿈이 하도 역력해 그리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서강대신의 제삿날 밤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창랑정에 가본 일이 없는 것이다.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보 겸 카메라를 메고 집을 나섰다. 처음 타보는 당인이행 기동차를 타고 서강에서 내려 나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창랑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창랑정이 있던 듯이 생각되는 곳에는 난 모르는 큰 공장이 있어 아름다웠던 하늘은 찌를 듯한 굴뚝으로 검은 연기를 토하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심한 변화에 실망한 채 나는 한참이나 공장 앞마당 석탄재 쌓인 오일을 거닐며 꿈속의 기억을 되풀이하여 보려고 하였다. 지금은 창랑정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한층 내 향수를 자아내는 것이다. 강 건너 모래밭에서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며 최신식 여객기가 여의도 비행장을 활주하더니 보고 있는 동안에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진우의 단편소설 창랑정기의 줄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 방송부터는 소설의 전체 내용을 7단락으로 나누어 1회부터 7회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랑정기를 감상하면서 유년 시절의 추억을 찾아내고 이를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달플 때 생각나는 그리운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재희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